35년간 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 업무를 했고, 그리고 조달청장과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더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유튜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킬러 문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9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이 배제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때문에 이제 이게 급물살을, 이제 정책 변경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많아요. 또 왜냐니까 너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하신 거 아니냐, 수능 시험이 지금 5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이게 애들한테 엄청난 혼란과 또 교사들도 힘든 게, 교원들도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킬러 문항 없이거나 하면 변별력이 약화돼서 옛날처럼 물수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분들은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게 또 미리 애고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킬러 문항 이런 게 없이 배운 대로 거기에서 출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준 것이 불과하다. 그러니까 또 킬러 문항이 사교육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애들한테 유리한데 계속 이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찬성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포스텍의 김무한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킬러 문항은 훈련받은 애들이 잘한다, 좋은 조건이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이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학원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님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83분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그분 중에 52%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이 맞겠다, 배제하는 데 찬성을 하셨고, 또 이게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5.8%가 변별력 제한은 좀 있는데 큰 대입 혼란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32.5%는 변별력 제한도 없고 대입 혼란도 없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은데 괜히 이제 이게 정치적 이슈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도 굉장히 지지를 하신 분이 많았어요. 실제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강민정 의원님께서 킬러 문항 방지를 위해서 발의를 했어요. 작년 2021년 9월 달에 이런 법률을 발의를 했는데, 수능 문제를 교과 과정에서만 출제하자. 그리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그런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 그리고 수능의 선행학습을 유발 여부 사전 영향 평가를 하자. 이런 이제 내용을 담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작년에 교육부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킬러 문항이 원래 없다, 킬러 문항은 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렵게 낸 것밖에 없지,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운 걸 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킬러 문항 없는데 왜 법을 개정하느냐, 법을 만드느냐, 이런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입장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좀 킬러 문항 형태로 낸 건 사실이다. 그래서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으면 이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는 아주 적절한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교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일선 현장의 어떤 실제로 목소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멀리 창원에서 오신 정호영 창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험이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킬러 문항인 게 없으니까 킬러 문항 준비한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고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킬러 문항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목소리고, 지금 한 5개월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 가지 논란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어떻게 이제 준비를 시켜서 갈 것인지 이런 게 혹시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내용, 진행하고 있는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수능 자체가 지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30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에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있어 왔던 이야기고, 근데 그동안 대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의 출제와 검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교육과정 내에 이루어진 부분이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덮여져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발언 한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조금 수면 위로 부각이 되었고, 지방의 학교에서는 이 킬러 문항의 배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대학 수학능력 출제 유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한 40%좀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 70%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70% 80% 이상이 출제 유언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교육과정 내에 정확하게 학생들이 배운 내용으로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검증될 수 있는 그런 평가로 이루어져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중킬러 문항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변별력을 지금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보면 대학 수학 능력을 검증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왜 이걸 가지고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지 하는 이 부분부터가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느냐, 또 걔들이 응용력을 가질 수 있느냐, 원리와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학 같은 거는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혹시 근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그렇게 그건 가능한가요, 그런 게? 네, 지금 현재 체제에서 보면은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이 풀이 과정을 사교육을 통해서 훈련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풀 수 있고 안 풀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상위 1, 2%의 등급이 결정되어 왔는데 상위 1, 2%를 위한 수능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의 교육 과정을 검증하고 교육의 본질을 좀 찾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초중등 교육의 모든 방향타는 대학 입시입니다. 입시죠. 그래서 2024년에 초에 확정돼야 되는 4년 예고제에 따른 2028년의 대학 입시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이 되어서 교육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